어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테슬라가 테슬라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만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고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요. 재밌는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2019년에 파월 의장이 처음 부임했을 때의 표정이고요. 네, 2022년, 이건 이제 밈이 아니고 극사실주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월 의장님이 굉장히 많이 힘드신 표정이, 아이고, 이게, 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도 재밌는 짤인데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정말 지금 폭발적으로 나타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예상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떻게 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금하고 비트코인을 샀어.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안아주면서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을 전망을 했더라도 참 돈을 버는 것까지 연결하는 건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금 가격은 지난 5월달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데, 어제 정말 이거 1700불 이하로 내려가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반응하면서 1% 상승했고요. 비트코인은 3만 불에서 2만 불까지 급락했다가 최근에 그래도 한 10% 이상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시장부터 볼까요? 이번 주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지만 이번 주는 그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어제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개별 주식에 대한 코멘트는 거의 하지 않지만 어제 현대차 실적이 워낙 잘 나와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짧게 올려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만드는 목표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현대차를 사거나 팔거나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때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공부가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은 길지 않게 5분 내외로, 한 종목당 5분 내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는 어제 0.5%, 나스닥은 1.3%, 그리고 S&P는 0.9% 상승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가 테슬라 했습니다. 넷플릭스도 3% 추가로 상승했고요. 유가가 하락하면서 원유 관련된 주식들은 하락했고, 경기 방어주들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요일마다 리멤버 나우에서 제가 기고를 하는데요. 최근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에 찾아보시면 글이 있습니다.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이 안 끊길 것 같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 대한 선반영이 이미 된 것 같다.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심으로 글로 정리를 했으니까요. 댓글에 그 내용을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뉴스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테슬라가 테슬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의석 기사님이 최근에 네이버 컨텐츠 프리미엄에 기고를 하고 계세요. 테슬라 실적을 보고 든 생각, 이 글도 링크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 상승하고 실적은 무난했지만 확실히 괜찮아 보이는 하반기, 그리고 테슬라 실적에서 ESS와 리튬이 눈에 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주셨는데, 이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하반기가 기대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는 1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신을 보면은 테슬라가 75%의 비트코인을 팔았다, 이것 때문에 올랐나?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어쨌든 밸런스시트에서 비트코인을 75% 정도는 팔면서 손실을 보긴 했지만 그래도 선방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공매도 투자자들도 큰 손실을 봤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테슬라가 실적이 좋고 하반기 전망에 대한 것도 있지만 최근에 시장에서 나타나는 흐름은 공매도를 했던 것을 쇼커버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식 사려고 맡겨둔 돈을 주식 안 사고 기다리고 있던 거를 지금 사든지, 이런 현상들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것도 상당히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포드 소식인데요. 8,000명 정도를 감원할 거라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포드 사장님이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표현을 쓰셨다는데 8,000명, 감원 소식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MS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채용 공고를 삭제했다. 채용 공고 눌러가지고 가서 쓰고 있는데 삭제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는 원 메디컬을 인수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5조 원 정도를 현금으로 그냥 현찰로 질러버리는 그런
대범한 모습을 보였고요. 아마존도 사업을 확장하고 지금 주가가 많이 싸진 상황에서 줍줍을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뉴스였습니다. 채권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국 국채 2년물과 10년물이 어제는 하락했습니다. 2년물 금리가 15bp, 10년물 금리가 13bp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유는 경기 침체 우려가 또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바이든이 코로나 걸렸다는 소식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리 차는 결국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 차는 여전히 20bp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 금리가 7.8bp 상승했습니다. 이 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뒤에서 22 내용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지만 돈은 계속 더 빌린다. 국채 변동성 커지더라도 야 금리 올려도 더 빌려 이런 거죠. 야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올라가면 대출 갚아야 되나 어쩌나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호주 정부는 야 더 빌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외환 시장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유로화가 반등을 하다가 어제는 지금 눈치를 본 상황인 것 같습니다. 22회의 이후로 눈치를 봤다. 그리고 엔화 환율은 조금 최근에 워낙 약세가 컸던 것에서 어제 BOJ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이것도 사실 보면은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달러 강세에 대해서 묻지마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과도하다라는 움직임에 대한 되돌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트레이더가 위안화 약세에 베팅하고 있다라는 이번엔 또 위안화인가요? 약세에 베팅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옵션 시장에서 특히 옵션 시장에서 위안화 약세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화가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저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원자재 시장도 정리를 좀 해보면요. 금 가격이 오랜만에 1% 많이 빠지다가 2% 상승했고요. 구리는 0.5%, 유가는 3.4%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건 역시 독일 천연가스 가격이었는데 하락세를 계속 유지하다가 어제는 이제 마지막에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독일 천연가스 러시아에서 독일로 천연가스 안 보내는 것에 대한 우려가 그래도 이제 한 40% 정도만 보낼게 라고 하면서 무마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행히 천연가스 가격도 하락하면서 그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22 얘기 중심으로 경제지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도 50bp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유럽의 기준금리의 역사를 보면요. 닷컴버블 붕괴되면서 금리를 한번 낮췄고요. 조금씩 올리다가 리먼브러스 파산하면서 또 낮추고요. 1년에 조금 올렸다가 남유럽 재정위기가 터지면서 또 다시 내리고요. 그리고 진짜 이때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22는 정말 땅을 치고 지금도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안 올리고 버티다가 이번에 0.5% 빅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물론 50bp 인상을 하긴 했죠. 근데 이제 라가르드 총재가 이렇게 씩 웃으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건 뭐냐면은 뒤에서는 새로운 돈 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새로워요. TPI라고 해가지고 트랜스미션 프로텍션 인스트루먼트라고 돼 있는데 이거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금리 인상을 했지만 재정 취약국에서 혹시 문제 생기면 내가 돈을 더 그러니까 이게 또 뭔가 새로운 이름을 통해서 돈을 풀려고 한 손에서는 올리고 한 손에서는 요것도 통과시켰다라는 게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중앙은행도 완화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주에 있었던 중앙은행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물가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돈은 풀어야지 어떻게 하겠어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로다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올릴 생각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데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제는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막기 위해서 지금 대규모 국채 매입은 지속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어제 발표됐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만 설명드리면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2.5였는데 12.3으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안 좋아진 거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경기 제조업 지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워낙 더위가 심각하다 보니까 거의 1억 명의 미국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수준의 더위에 노출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 경보 및 주의보를 발령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해서 봤던 뉴스 중에 하나죠. 노드스트림 재가동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번 주에 반등을 시작할 때부터 노드스트림 재가동 뉴스는 모락모락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제 확정된 것 같습니다. 곡물 수출도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흑해항로의 안전보장이 시작되면서 곡물 수출이 드디어 가능해졌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코로나에 걸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과 열흘 안에 통화할 거다. 그래서 좀 얘기 좀 하자. 우리 관세라를 낮추든지 우리 이러다 다 죽어. 이런 얘기들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김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생존 투자하시기를 응원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특별히 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